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아이는 없어요. 남편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둘 다 아이를 안 좋아해서 아이는 갖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희의 결정이 신우에게 이상한 착각을 하게 만든 것 같네요. 남편과 저는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근 1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를 떠나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회사 자체만 놓고 보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상황이었지만 사는 곳에서 1시간은 더 멀어지게 되었기에 이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올 때만 해도 큰 걱정은 없었고요. 하지만 사는 터전을 바꾼다는 게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더군요. 게다가 새로 이직한 직장은 5시 퇴근에 야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퇴근 이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동네에 적응도 하면서 도움이 되는 취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 찾게 된 것이 독서동호회 활동이었네요. 그리고 그 모임에 남편도 가입되어 있었고요. 동호회 회원 수가 많다고 해도 모이다 보면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옵니다. 심심했던 저는 매주 얼굴을 비추게 되었고 남편도 꽤나 꾸준히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과 저 둘만 모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연스레 독서보다는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 7살이란 나이 차이에 비해 생각보다 말도 잘 통하고 서로의 직장도 멀지 않더라고요.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금세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바보같이 들릴지도 모르지만 전 저와 남편이 운명이라고 믿었네요. 남편의 존재는 외로운 타지 생활에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역할을 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기분이었는데 남편과 있을 때만큼은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불행한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에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거든요. 두 분 중 어느 분이 더 큰 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두 분 다 잘하신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소홀하셨고 어머니는 엄마로서의 역할에 소홀하셨으니까요. 만약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저희 남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미안한 마음을 느꼈었다면 저희한테 이런 어려운 시절을 겪게 하진 않으셨을 테지요. 두 분이 이혼하시고 한 4년 동안은 어머니랑 살았습니다. 살았다고 쓰긴 했지만 솔직히 어머니 얼굴을 본 건 며칠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당시 어머니에게는 만나는 남자분이 계셨고 대부분의 시간을 그 집에서 보내시는 눈치였으니까요. 참고로 제 남동생은 저보다 10살이 어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 나이는 17, 동생은 7살이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였는데 어머니는 철저하게 동생을 외면하셨지요. 저는 어머니가 저한테 소홀하셨다는 사실보다 동생을 그렇게 방치하셨다는 게 더 미웠고,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의 소식을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네요. 어쩌면 이런 기억 때문에 제가 아이를 갖기가 싫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후로 저는 남동생의 보호자로서 사는 순간이 많아져 갔습니다. 비록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지만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운 좋게도 저는 20살이 되면서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좋았던 성적 때문인지 단순히 운이 좋아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모 중견기업에 고졸특채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남동생을 데리고 어머니 집에서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약간이나마 숨통이 트이자마자 제가 한 일은 동생을 학원에 보내는 일이었어요. 동시에 저도 나름대로 숨구멍을 찾기 위해 조금씩 노력했어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긴 했지만 친구와 지인들을 만나 맥주도 한잔하고 가끔 영화 보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연애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 솔직히 말해서 동생에게 예전처럼 신경 써주지 못하는 시간도 간혹 생기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나름대로 살려고 발악을 하던 시기였고 남동생도 나름대로 사춘기를 이겨내느라 고생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네요. 남편은 이미 결혼 전에 이런 제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그냥 전부 다 털어놓았거든요. 솔직히 전에 만나던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굳이 제 약점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제 사연을 알게 된 그 남자는 제가 자기를 고의적으로 속였다며 길길이 날뛰더군요. 과장 조금 보태서 아주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사기연 애라나 뭐라나. 그래서 지금 남편에게는 허심탄회하게 다 말해버렸네요. 다행히 남편은 크게 개의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들었겠네. 그래도 잘 컸네. 그런 어설픈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런 동정을 받는 건 언제 받아도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는 사람들이야 진심이라고 했지만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딱히 더 물어보지도 않고 말을 덧붙이지도 않고 그 점이 참 좋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부터 결혼을 한다면 남편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남편 역시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지요. 그렇게 남편과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었기에 맨몸으로 시집 가야 할 상황은 아니었고요. 문제는 시댁에서는 제 가정 환경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핑계 같지만 남편이 말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부모님을 믿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라며 말을 아끼는 그에게 구태여 말하자고 우기고 싶지 않았어요. 깨름직하긴 했지만 제가 남편하고 결혼하는 거지 시부모님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변명이지요. 저도 시부모님이 반대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친정부모님 자리에 돈 주고 고용한 두 어른을 모시고 상견례도 하고 식도 올렸습니다. 이건 제가 100번 잘못한 일이고 지금도 시부모님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큰 산을 넘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들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는 4살 많은 신우가 있었는데 오지랖이 얼마나 넓은지 별명도 오통령, 오지랖 대통령이었거든요. 이 신우가 제 뒷조사를 했더라고요. 고졸인 거야 이미 시댁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신우는 고졸이 어떻게 중견기업을 들어가냐면서 자기 나름대로 진실을 파헤친다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선 기어이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지금은 부모님과 연도 끊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아내서는 마치 무슨 대기업의 비리를 폭로하는 정의의 사도 마냥 시부모님을 앉혀놓고 까발렸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이기도 해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신우의 폭탄 발언에 온몸이 후덜덜덜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너무 걱정이 돼서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네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어머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식구가 되었으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딱 잘라 말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신우에게 말조심, 행동 조심하라고 오히려 신우를 나무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너도 마음 고생이 많았겠다며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깨 펴고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신우도 더는 찝소리도 못하더군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뿐이네요. 그 이후로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의 사이는 나날이 돈독해졌습니다. 신우 덕분에 모든 것이 드러나니 저를 포장할 필요도 과장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을 친부모님이라 생각하며 진심을 다해 따랐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매달 시부모님께 용돈도 50만 원씩 드렸고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동생도 제가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간 것 같다며 기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이제 갓 20살 넘은 애를 혼자 살라고 내버려둔 것 같아 죄책감도 들었고 동시에 어떻게든 혼자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동생의 모습이 안쓰러웠고 저도 그 과정을 겪어봤으니 어떻게든 동생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동생은 절대 자기를 도와주지 말라며 제 손길을 거부하더군요. 괜히 누나 오해 산다고 자기는 저에게 짐이 되기 싫다면서요. 동생이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저랑 둘이 지내서인지 철이 빨리 들었거든요.
남편도 그런 사정을 알았기에 이따금씩 제가 알게 모르게 동생에게 용돈도 챙겨주고 밥도 사주고 부모복은 없어도 내가 형제복, 남편복은 있구나 싶었네요. 제가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 동생은 군대를 갔습니다. 사실 저는 남동생을 어떻게든 대학에 가게 하고 싶었지만 동생이 학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눈치였어요. 마음 같아선 제가 학비를 다 내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운 이야기였기에 대학에 가라 강요할 수도 없었지요. 이후로 1년 8개월 만에 전역한 남동생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전역을 한 달 남겨두고 저에게 말없이 휴가를 나왔었더군요. 그리고는 공무원 시험을 쳤답니다. 군대에서 짬짬이 공부를 했기에 자기 실력이나 확인해볼까 싶어 응시했다네요. 괜히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자기보다 더 떨게 뻔해서 비밀로 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시험 삼아 본 시험을 떡하니 붙었다며 동생이 씩 웃어 보이는데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남동생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종종 면회도 갔었고 휴가를 나왔을 땐 밥도 몇 번을 같이 먹고 동생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꿍꿍이가 있었다는 건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었네요. 그런 동생을 보며 이번만큼은 동생에게 도움을 꼭 주고 싶었습니다. 저녁 이후로 당장은 저희 집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편도 원하면 같이 살자고 했지만 동생은 한사코 이를 거부했어요. 신세지기도 싫다 했고 어차피 동생이 다니게 된 직장과 저희 집이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릴 만큼 멀기도 했네요. 이제 곧 출근한다는 기쁨도 잠시 동생의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어두워져 갔습니다. 저에게 터놓고 말은 못하는 눈치였지만 전전긍긍하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 동생을 보며 이번만큼은 동생에게 도움을 꼭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수입이 나쁘지 않았고 그간 시댁에 꾸준히 용돈을 드리고 있었던 것에 반해 친정에는 따로 용돈을 드린 일이 없었으니 이번만큼은 동생에게 도움을 줘도 괜찮겠다 싶었고요. 그렇다고 제 마음대로 혼자 결정할 수는 없었으니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 돈은 손대지 않고 제 적금으로 동생 보증금 정도는 도와주고 싶다고요. 남편도 시원스레 그거 좋은 생각이라며 제 의견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서울이라면 어림없었겠지만 다행히 서울이 아니었던지라 보증금 3천에 월세 40에 빌려 월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해줬을 뿐만 아니라 기뻐해주기까지 했어요. 남동생도 저와 남편에게 정말 고맙다며 어떻게든 이 보증금은 꼭 갚겠다고 그러던걸요. 이후로 남편은 시부모님과 신우가 있는 자리에서 제 남동생이 군대에서 공무원 준비를 한 거며 합격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마치 직접 보기라도 한 듯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어찌나 재미있고 뿌듯하던지요. 하지만 그쯤에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그런 처남에게 제가 월세 보증금을 해줬다는 이야기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듣는 순간 아차 싶었지만 의외로 시부모님이나 신우 둘 다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결혼 초에 신우가 제 뒷조사를 했던 일 때문에 솔직히 지금도 신우와 제 사이는 껄끄러운 편입니다. 괜히 신우한테 약점 잡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도 모르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졌고 그러다 보니 같이 있으면 왠지 불편하고 그렇더라고요. 원래 신우랑 올케가 친해지기 힘든 사이라잖아요. 그런 신우에게서 전화가 먼저 걸려왔을 땐 저도 나름대로 놀라기도 했고 직감적으로 좋은 내용은 아니겠거니 싶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에게 전화기를 넘기며 대신 통화해달라니까 그럼 신우가 저를 얼마나 얕잡아 보겠냐며 그냥 받으랍니다. 여차하면 자기가 나서겠다고요. 그렇게 신우와 스피커폰으로 남편도 잘 들리도록 설정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우가 저한테 섭섭하다 했습니다. 동생한테는 그렇게 퍼주면서 시조카 생각은 안 나더냐고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일찍이 결혼한 신우에게는 제 남동생과 1살 터울의 딸아이가 있거든요. 솔직히 신우랑 저랑 사이도 안 좋고 하다 보니 명절이나 돼야 얼굴을 볼까 싶을 만큼 대면대면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조카 아이를 들먹이면서 자기 조카가 대학 들어갈 때는 겨우 용돈만 주고 땡치더니
동생은 보증금을 해줬냐면서 서운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족하래도 제 친동생하고 비할 바가 되나요? 제가 외숙모로서 용돈이면 충분하지 뭘 더 해주냐고 물어봤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최대한 웃으며 부드럽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신호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아이도 안 낳을 건데 그러면 결국 나이 들어서 자기 딸한테 의지하고 살게 되지 않겠냐입니다. 나중에 자기 딸한테 그래도 아쉬운 소리라도 하려면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자기 딸이 다음 학기 즈음에서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고 싶어 하는데 돈 좀 보태달라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냐니까 제 동생의 준 보증금만큼 달랍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못 들은 걸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신호가 잠깐만 기다리라더니 어머님을 바꿔주더라고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화가 많이 난 눈치였어요. 그런데 어머님 목소리가 나오니 남편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어머님께서도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서운하시답니다. 온 가족이 제 어두운 과거와 거짓말을 덮어주었는데 어떻게 너는 네 핏줄인 사람하고 아닌 사람으로 선을 긋냐고요. 동생하고 조카하고 나이대도 비슷한데 동생 어려운 건 신경 쓰이고 조카는 생각도 안 나더랍니다. 솔직히 신우가 돈 달라 소리했을 때는 진짜 개념 없네라고 생각만 했지 속이 상하거나 마음이 아프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어머님이 조카를 챙기시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니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만큼은 저를 이해해 주시고 진심으로 품어주시는 거라 생각했는데 배신감도 느껴지고 그런 제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어머님께서는 제가 솔직히 예단이라고 해온 것 중에 뭐 변변한 거나 있었냐면서 이참에 시조카한테 한번 인심 크게 쓰고 다 묻고 가zap니다.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면 저도 좋고 당신들도 좋고 다 좋아질 거라면서요. 왜인지 눈물이 자꾸 나오려고 하는 걸 억지로 누르면서 어머님께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몰랐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시조카한테 그 큰 돈은 못 준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주면 두 번, 세 번도 끊임없이 달라고 하실 게 눈에 뻔하다고요. 그 밖에도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제가 왜 변명하듯이 설명을 해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돼서 포기해버렸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신우랑 시어머니 둘 다 지금 당신들 무시하는 거냐면서 안 되겠다고 제 남편한테 제가 어떤 애인지 당장이라도 말해줘야겠답니다. 하지만 이미 옆에서 다 듣고 있던 남편이 지금 둘이 뭐 하는 거냐고 조용히 따지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남편 목소리가 들려서인지 갑자기 두 사람 다 조용해졌습니다. 얼마간의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님께서는 남편에게 이 배알도 없는 녀석이라면서 집사람 단속도 못하냐고 걔가 번 돈도 네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왜 남한테 퍼주게 내버려 두냐입니다. 이쯤 되니까 남편이나 저나 화를 참지 못했어요. 남편은 어머님께 정말 실망이라면서 이렇게 경우 없으신 분인지도 모르고 자랑스러워했다며 다시는 보지 말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너랑 나랑 왜 싸우냐고 네 마누라가 문젠데라며 가서 보증금 찾아다 네 조카부터 챙기랍니다. 너는 어째 팔이 바깥으로 굽냐면서 신우는 신우대로 빽빽거리고 결국 화가 난 남편이 휴대폰을 집어던지면서 통화가 끝났습니다. 남편은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저에게 정말 미안하답니다. 이런 사람들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며 그전에도 저를 괴롭힌 적이 있냐고 자기가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해해 달라 소리도 안 할 거고 이제 어머님이건 신우건 안 보고 살아도 그만이니까 우리 둘이서만 잘 살잡니다. 제가 그래도 당신 어머니고 누나인데? 그러자 남편은 신경 쓰지 말랍니다. 자기가 그동안 눈이 멀었던 것 같다면서 이제 정말 저만 지켜주겠다나요. 남편의 진심 어린 말들에 저는 결국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이후로 시댁에 보내던 용돈을 끊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보험이라던가 공과금을 내드리던 게 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전부 다 끊었어요. 한두 달쯤 지났을까 어머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자식된 도리는 하고 살라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또 연락을 해오셨는데 남편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자식된 도리가 돈 내주는 거냐고 그러면 안 한다고 어머니랑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주고받기 싫다면서 아주 질색팔색을 하던걸요.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도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이 제 옆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으니 슬프지만은 않네요. 언젠가 다시 어머님과 신우를 웃으며 볼 날이 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매듭은 제가 풀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거지요. 시간에 맡겨 볼까 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6년째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아주버님네하고 번번이 차별하는 시댁과 이별한 기념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부모님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큰 시장에서 10년 넘게 하고 계시다 보니 고정 고객이 많고 수입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장사로 지치신 부모님은 저에게 그 일을 물려주고 싶어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평범하게 서울에서 중위권 대학을 졸업해 현재는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결혼 전까지는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결혼하면서 나와 살게 되었고요. 남편과는 대학 시절 만났습니다. 사실 취업 전까지는 친구 사이였는데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자주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연인으로 발전해서 제가 28살이 되던 해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위로 6살 나이 차이가 나는 형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버님이죠. 아주버님은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게 시아버지의 형제들은 다 딸만 있고 아들은 없는 상태에서 아주버님이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덕분에 시아버지는 땅이랑 돈도 받으셨대요. 하지만 제 남편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6년이란 세월이 지나 있었고 그 사이에 다른 형제들도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찬밥 신세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인지 시댁에서는 첫 아들이었던 아주버님과 남편에 대한 차별 대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남편에게 어느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더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희 시댁은 남편과 아주버님 생일이 음력으로 한 달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도 늘 한 번에 하십니다. 아주버님 생일이니까 겸사겸사 너네 생일도 같이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니 와서 먹고 가라는 식이세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남편은 집에 정을 못 느끼더라고요. 하다못해 형인 아주버님이라도 나서서 동생인 남편을 감싸주면 좀 나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으세요. 늘 본인이 먼저고 조금도 양보할 줄을 모르십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상견례 전에 저희 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온 날이었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고 이름을 부르며 우리 딸을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말을 건넸는데 남편이 울먹이더라고요. 집에서는 이렇게 다정하게 자기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다면서요. 다들 야라고 하거나 성까지 붙여서 부르기만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으로 불리니 너무 좋다면서 멋쩍게 눈물을 글썽이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친정부모님은 많이 마음 아파하셨고요. 아무튼 덕분에 친정부모님은 아들 같은 사위를 얻었다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반면에 사실 아주버님은 늘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사셨어요. 듣기로는 대학도 다 떨어져서 재수하고 결국 지방에 있는 전문대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또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다니겠다면서 한 학기만 다니고 관뒀대요. 그러곤 군대에 갔다 와서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댁에서 작은 호프집을 차려줬고요. 그런데 결국 1년도 못 가서 말아먹었고 다시 PC방을 한다고 차렸다가 당시 거기서 알바를 하던 형님하고 사고쳐서 결혼했고요. 그 사업도 얼마 가지 못해 말아먹고 이후에는 시아버지까지 같이 대동해서 해물찜 가게를 차리더니 거기서 카운터를 보고 있어요. 시아버님이 물려받은 땅이나 재산을 아주버님이 그런 식으로 탕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결혼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다른 많은 부부들이 그렇듯 집을 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결혼할 때 당시 저는 7천만 원을 모았고 남편은 4천만 원이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힘들게 시작하지 말라고 전세는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아주버님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시 형님이 임신 7개월 차이었거든요. 곧 애 낳고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쓸 곳은 많다고 징징거리던 시기였죠. 당시 아주버님네는 시댁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게 아주버님 본인이 워낙 까먹은 돈이 많다 보니 결국 합가를 하게 된 건데 동생이 처가의 도움으로 아파트 전세를 구하게 생기니까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9살 차이라 사실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성질머리가 아주버님하고 똑같아가지고요. 저희더러 형님 부부가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데 저희가 아파트 가서 2다리 뻗고 잘 수나 있겠냐며 말도 안 되는 심술을 부리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친정의 도움으로 20평대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댁에서 하루는 저를 호출하더라고요.
사실 시댁이나 친정이나 저희 둘 직장이나 거리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아무튼 집에 도착하니 아주버님하고 시모가 같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이제 곧 애도 나오니까 애 좀 클 때까지는 집을 바꿔서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너희는 둘이고 얘네는 이제 셋이 될 건데 그럼 당연히 식구가 많은 쪽이 더 좋은 집에 사는 게 맞지 않냐면서요. 그러면서 원래 형한테 동생이 양보도 하고 그러는 거래요. 저더러 외동이라서 그런 형제간의 우애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어서 대답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저에게서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이 없으니 시어머니께서는 너도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되었으니 시집살이 하면서 며느리 된 도리도 배우고 서로 정도 붙여야지 않겠냐면서 그러는 동안만 아주버님네와 집을 바꿔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친정에서 저 편하게 살라고 해주시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그러면 친정에서 집도 해줬으니 너네가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은 당장 필요 없겠지 라고 하시면서 집을 바꾸지 않겠다면 그 돈이라도 빌려달래요. 그 돈으로 지금 시댁 리모델링이라도 좀 하겠다고요. 저는 그 돈도 다 쓸 데가 있어서 어렵다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시모의 안색이 싹 변하면서 내가 너 욕심 많은 건 알아봤지만 매정하기까지 하다며 다시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돈 몇 푼의 사람이 이렇게 다 드러난다면서요. 나중에 들으니 아주버님네하고 형님네가 엄청나게 셈을 냈었대요. 자기들은 갑자기 애가 생겨서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돈도 없이 대충 시작했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결해 나가는 게 꼴보기 싫었나 봐요. 아무튼 친정 덕분에 저희는 비록 전세지만 리모델링도 하고 가전이랑 가구도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구색은 맞춰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났네요. 돌이켜보면 다 적을 순 없지만 이런저런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늘 내 할 도리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적당한 거리를 지키며 버텨왔거든요. 그런데 더는 참을 수가 없네요. 사실 이해는 안 되지만 시모는 저희가 잘 사는 걸 못마땅해 하세요. 본인 생각에는 이것저것 다 해준 큰아들이 잘 나가야 되는데 큰아들네는 영 시원찮은 거죠. 반면에 저희는 알아서 잘 사니까 그게 배알이 꼴리셨나 봐요. 솔직히 이러나 저러나 둘 다 시어머님 자식인데 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게다가 형님은 틈만 나면 이것저것 참견하고 간섭하거든요. 명절날 어른들 앞에서 반말하는 건 기본이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전부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키기까지 해요. 게다가 이제는 육아 문제까지 간섭을 하네요. 사실 결혼할 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혹시 애 낳고 친정의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길지도 몰라서 집을 멀지 않은 곳에 구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댁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고요. 결혼하자마자 애를 갖게 되었고 아이가 좀 자란 후부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제가 승진을 하면서 연봉도 좀 올랐고 욕심이 생겨서 놀이학교로 옮겼어요.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비용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너무 좋아했기에 아이를 위해 투자한다 생각하고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굳이 시댁에 얘기할 필요는 없어서 안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 시아버지의 생신이었어요. 원래는 주말에 외식하자고 얘기가 오갔었는데 시모가 주말에 약속이 생겼다며 당일 저녁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회의가 길어져서 좀 늦을 것 같다고 하길래 제가 아이를 하원시켜서 바로 식당으로 갔어요. 형님은 제가 들어가자 저를 쓱 훑어보면서 그까짓 돈 조금 번다고 아주 시부모님 생신도 건성이네? 라면서 바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어른들 계신 데서 받아치기도 그래서 그냥 죄송해요라고 말하고 자리에 앉았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고 저는 형님네 애랑 저희 애를 데리고 키즈놀이방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형님께 애들을 맡겼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니 형님이 저에게 제 딸이 거기 놀이학교 다니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놀이학교가 프로그램이 괜찮은 것 같아서 옮겼다고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식당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한 달에 무슨 100만 원 넘게 애한테 쓰냐면서 돈 많이 번다고 너무 티내는 거 아니냐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네 아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어린이집 보낼 건데 위화감 느껴서 한 지붕 아래서 살겠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언제 우리 딸 놀이학교 보낸다고 자랑하길 했냐 아니면 내가 형님을 무시하길 했냐며 왜 화를 내냐고 맞받아쳤어요. 그러자 너 일부러 내 자존심 건들려고 애한테 원복 입혀서 온 거 아니냐며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아무리 형님이어도 저보다 어린데 맞전대 정도는 해달라 제가 쏘아붙이니 너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면서 삿대질을 해대더라고요. 아주버님까지 나서서는 저더러 형님한테 뭐하는 싸가지냐면서 제정신이냐고 난리예요. 애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고 제가 그만하시라고 했지만 애들이건 다른 사람들이건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형님은 시부모님한테 이거 보라고 자기 못 산다고 이렇게 무시한다면서
제가 평소에도 사람을 얼마나 깔봤겠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중간에서 균형을 잡고 상황 정리를 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글까지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모가 저한테 너는 젊은 애가 정신 나갔냐면서 애한테 무슨 돈을 그렇게 허투루 쓰냐는 거죠. 그것도 아들도 아니고 딸인데 뭐 한다고 그 돈 들여서 놀이학교를 보내고 있냐고. 여자애는 그냥 집에서 한글이나 가르치면 된다나요. 아무리 그래도 손녀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나 싶고 솔직히 사람으로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주버님네는 저한테 꼴같지 않게 돈 자랑한다며 욕을 하고 식당 사람들도 쳐다보고 우리 딸은 울고 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어느샌가 나타났더라고요. 남편은 딸을 한 팔로 안고 다른 한 팔로는 제 손목을 잡아 끌며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시부모님께 자식으로서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생신날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이끌려 나왔네요. 그리고는 그 월말부터 남편이 시키는 대로 시댁에 드리던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원래는 남편도 저도 연봉 협상이 잘 돼서 더 올려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아예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2달을 안 보내니까 시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밥은 잘 먹고 지내냐면서 저희 남편 전화번호가 바뀌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남편이 시댁에서 오는 연락을 다 차단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그대로니까 다시 해보시라고 했고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래도 자식된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니까 남편은 자기는 지금 이 가정에 충실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정에서 행복을 되찾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시댁 어른 중 한 분인 고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모님은 남편이 얼마나 차별당하며 컸는지 직접 눈으로 보신 분 중 한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시아버님과 아주버님이 같이 하고 있는 가게는 지금 팔리지가 않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 중이래요. 거기에 아주버님이 시아버님 모르게 매상을 빼돌리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바람에 적자도 엄청나고요. 그런데도 첫째가 그렇게 좋은지 계속 데리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제가 직접 어떤 복수를 한 건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 좀 불쌍한 동시에 고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이야 사랑하는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있으니 행복하시겠죠. 저도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고 남편이랑 둘이 오손도손 살 거예요. 아들의 첫째만 우선시하는 시댁과 계속 인연을 갖고 살아봐야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우리 딸아이 한테도 좋을 게 한 개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라도 남편과 우리 가정에 충실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